2026년 일본 나고야의 한 편의점에서 한 일본인 여성이 아이를 일부러 밀치는 영상이 공개되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의 엄마를 밀치는 다음 아이를 일부러 공격하고 있죠. 이는 부츠가리 오토코, 일부러 부딪히는 남자라는 사회 문제로 원래는 일부러 여자에게 부딪히는 남성을 표현하는 말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자들도 이런 짓을 하면서 성별을 넘어선 사회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일본뿐이냐 하면 거의 그렇다고 할까. 사실 한 나라가 더 있긴 합니다만 현재로선 일본 사회의 전형적인 특성에 가깝지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점점 늘어나는 것일까요? 일본 사회에서는 언어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딪히는 남자, 부츠가리 오토코의 부츠가리인 우연히 부딪힌다는 뜻인데 사실 하는 짓은 일부러 부딪히는 다이아타리에 더 가깝죠. 명백한 고의임에도 우연을 뜻하는 이 단어가 쓰인 이유는 이게 익명성 뒤에 숨어서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삼는 의도적 공격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의성을 숨기고 우연을 가장한다는 거죠. 현재 이는 꽤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2024년에 실시된 대규모 설문조사의 결과 응답자의 14%가 피해를 경험했고 6%는 목격한 바 있으며 특히 전체 응답자의 5%는 피해와 목격을 모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런 식으로 일본 내에서 사회현상이 되자 중국 대사관은 일본의 치안 악화를 들어 자국민 여행자들을 권고하며 외국인 표적범죄를 경고하는 등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일본 입장에선 나라 망신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일본에서 이런 사건이 터진 건 언제일까요? 일본에서 부딪히는 사람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 시점은 2018년 5월이라고 합니다. 당시 도쿄 신주쿠역 구내에서 한 남성이 여성들만을 표적으로 삼아 차례대로 몸을 부딪히는 영상이 트위터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었지요. 하지만 이게 화제가 되면서 치안 및 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 가코무 안전내비에 2016년 5월경에 이런 짓을 하는 남성이 있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앱이 베타 서비스를 실시한 것이 2016년 12월이었으니 사실 그 전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겠죠. 다만 이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보면 이게 일본 사회 전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특정 교통 허브와 인파 밀집 지역이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들의 패턴은 일부러 부딪힌 후 항의를 무시하고 빨리 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파에 섞여서 도망치기 좋은 곳에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고의로 부딪히는 걸까요?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것이 가해자의 인지 왜곡과 도시 환경의 특성이 결합된 병리적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범죄학의 일상활동 이론에 의하면 범죄는 동기화된 가해자, 적절한 범행 대상, 그리고 가용 제어자의 부재가 만날 때 발생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 도시의 익명성 때문에 가해자에게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편의점에서 아이를 밀친 여성의 경우 피해 아동의 부모가 화를 내자 피해자인 척 사진을 찍다 도망칩니다. 이는 경찰이 오기 전에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것, 아이 때문에 부모는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첫 번째, 치환된 공격성. 가해자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겪은 좌절감을 실제 원인 제공자가 아닌 반격 가능성이 낮은 약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죠. 둘째, 적대적 귀인 편향. 타인의 사소한 움직임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인지하는 인지 왜곡입니다.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곤 하지요. 그럴 땐 가볍게 목례하며 미안함을 표현하곤 하는데 가끔 이에 격분하며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타인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폭력과 분노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만 상대가 잘못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열차 지연,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주위에 있는 약자에게 공격성을 표출하기도 하지요. 일본의 경우엔 메이와쿠 문화라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게 최근 관광객 폭증으로 이어지면서 그들에 대한 혐오로 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장을 조금 바꿔보면 관광객이 많이 오면 일본에 도움이 되고 관광을 하면 들뜨는 게 당연하니 저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싶지만 관광산업 종사자가 아니면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과 매약을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겹쳐 관광객이 타겟이 된 겁니다. 즉 관광객들이 내 생활을 공격한다고 보는 거죠.
최근 나고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가족 피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아이의 모습을 촬영 중이었는데 가해자는 이를 민폐나 방해로 규정하며 아이와 어머니를 잇따라 공격한 것이죠. 보통 사람이 사진을 찍을 때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 찍을 때까지 기다려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부러 방해를 합니다. 너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통행에 방해가 되니 내가 정의를 싫어한다는 궤변이죠. 나고야에 범죄한 아이와 어머니를 잇따라 공격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할 왜곡된 명분을 찾는 가해자의 비겁한 타겟 선정 로직을 여실히 보여주죠. 셋째, 사회적 고립과 왜곡된 지배욕. 인셀이란 비자발적 독신을 뜻하는 말로 연애나 결혼해서 배제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만 이 현상에서 핵심적인 것은 연애 여부가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성취가 낮다고 느낀 데서 오는 열패감이지요. 자기가 남보다 뒤처졌다고 느끼고 있으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제압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지배욕을 충족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은 신체적으로 반격하기 어려운 여성은 아이를 표적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셀은 비자발적 혼인에서 온 말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셀 문화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뒤처진 모든 상황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실제로 후쿠오카에서 체포된 상습범은 59세의 준교수라고 하는데 보통 일본에서 준교수 평균 연령이 49세임을 감안하면 59세 준교수가 상당히 많은 현실을 감안해도 자신이 뒤처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정리하자면 자신의 안위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타인에게 풀거나 공격당한다는 착각 속에서 반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범죄는 인파 속으로 즉시 사라질 수 있는 장소에서 많이 일어나고 여성, 어린이, 외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등 반격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대상을 정교하게 선별하죠. 여행객들은 특히 내비를 많이 보죠. 타겟이 되기 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타겟이 되는 이유는 언어적인 문제로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아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증오를 품고 분풀이를 하거나 사적 제재를 하는 것이라 정리되는데요. 단 한국에선 사람에게 대놓고 시비를 건다면 일본에선 저런 식으로 몰라서 부딪혔단 연기라는 식으로 고의성을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이아가르테라고 해서 제3자가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은밀하고 섬세하게 불쾌감을 주어 상대를 괴롭히는 일본의 문화를 말하지요. 직접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걸면 내가 피해를 보니 나에게 피해가 안 오도록 우연을 가장하며 의도된 폭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주위를 살펴라.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눈만 마주쳐도 주저하게 되지만 보통 관광객들은 내비를 보거나 사진을 찍느라 주위를 신경 쓰지 않지요. 가능하다면 한 사람이 사진을 찍을 때 한 사람은 주위를 체크하시길 바라고 횡단보도나 지하철같이 도망치기 좋은 곳에선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특히 경찰이나 영무원,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선 말이죠. 또한 한국인의 경우 한국에서처럼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치안이 좋은 선진국이라고 해도 일단은 외국인이 어린아이 꼭 곁에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행동하라. 만약 촬영을 하다 당했다면 바로 가자 기록하고 일본어가 된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이게 사회 문제가 되면서 공공기관이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민폐행위로 규정하였고 현재는 이를 막기 위해서 치안요원 및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지요. 옛날엔 고의성을 알 수 없다면서 신고도 안 받아들이고 했지만 현재는 명백한 사회 문제로 규정되면서 기관과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도움을 청하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달려옵니다. 인터넷을 보면 가해자를 직접 잡아 경찰에 끌고 가는 영상도 있지만 이는 과잉 방해 및 폭행죄가 성립되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정석은 경찰 및 영무원, 안전요원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당하면 크게 항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항의하지 않으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면서 넘어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적으로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복될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즉 여러분의 신고가 언젠가 그를 감방에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후에 어쨌든 이것은 엄연한 폭행 범죄니까요. 실제로 앞에서 말한 후쿠오카의 세이난 가쿠인 대학의 준교수도 5월 체포가 세 번째라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일본 사회에 공분을 샀죠. 또한 일본어를 모를 경우엔 좀 난감할 수가 있는데 주요 역의 영무원들은 영어를 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언어적 문제가 있다면 일본 관광청의 외국인 전용 콜센터에서 한국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법은 이분처럼 생겨야 하는 거겠지만요. 이 현상이 일어나자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게 일본만의 현상인지 아닌지에 관한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회 문제로 번진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계사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나라를 찾으면 되는 영국. 이 나라는 일본 근대화의 롤모델이기도 했고 섬나라 특유의 사회문화, 정치 문화도 닮은 국가인데 영국에서도 몸을 부딪히는 바디 슬래밍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BBC와 데일리메일 역시 이를 인셀 문화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죠. 사회적 경쟁에서 도태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분노가 공공장소에서의 무차별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죠. 2010년부터 이어진 경제 침체, 엄격한 계층구조로 인한 신분 상승 욕구의 좌절, 2016년 브렉시트 이후 심화된 극심한 경제난은 영국의 여러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다만 두 나라가 완전히 같다고 보기보다는 유사한 사회적 토양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분출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네요. 인셀 문화로 인한 사회 문제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유난히 일본과 영국에서 비슷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두 나라 모두 공동체 내의 평화로운 단결과 순응, 즉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죠. 일본은 이를 와로, 영국은 예의와 절차를 중시하는 문화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안정과 평온을 깨는 충돌을 피하는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직접적인 감정 표현보다는 완곡하고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문화가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 이렇게 은근하고 완곡하게 부딪히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만약 이게 사회 문제에서 비롯됐다면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단기간 해결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겠죠. 한예로 예전에 홍대에서 일본인 여성이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나름의 충격을 준 탓인지 최근 홍대에서는 무슨 소동이 나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뒤집어 말하면 일본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것은 남에게 참견을 하지 않는 사회문화의 탓도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사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이겠지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